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9.13 부동산 대책의 반영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가볍게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인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양도 차익은 이제 양도 금액에 들어간 여러 가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양도 차익을 또 줄여준 공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보유가 됐을 때는 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연 3% 또는 과세가 되는 1세대 주택자는 연 8%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오고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 세율이 나오고요. 이 세금을 이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러면 고가 1주택자, 1고가 주택자는 장특공제 요건을 강화하자. 현행 실거래가가 9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용제를 해주는데, 이것을 거주 요건을 두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좀 성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겠다는 정부의 시각은. 그래서 이번에는 2년 이상 거주에 하나요 라는 단서 조항을 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야지만이 이제 공제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곱하기 매년 8%씩 이 공제가 있었거든요. 요것만큼 이제 차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아까 우리 봤다시피. 근데 이거를 받으려면은 이제 거주를 해라. 다만 요거는 2020년 1월 1일. 자,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잘 보셔야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2년 미만, 2년 이상이 아니라 2년 미만 거주가 됐을 때는 일반 장기 보유특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3%씩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주 요건에 따라서 공제 규정이 달라지는, 이렇게 차등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주 기간 요건 없이라는 조항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일시기 2주택 특례. 요거는 대책 발표 후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역시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 2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한해서 비과세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집이 있고, 신주택이 있다면 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집을 3년 이내 정리하면 비과세 해줬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좀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자, 뭐라고 되어 있죠?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만이 우리가 비과세를 주겠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자, 그러니까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된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한 자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기가 대책 발표, 9.13 대책 발표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당장 시행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만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종전대로 3년 이내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식 2주택 비과세 조건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려면 빨리 팔고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역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임대주택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지금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 지역일지라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중과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는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가 됐을 때 전제하에 양도했을 때는 중과를 제외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개정해서 자, 어떻게 하겠다? 1주택 이상자가 1주택 이상, 주택수를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 중과하겠다. 그러면 내 자가집이 있고 여기다가 또 집을 하나 샀는데 이걸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이걸 팔면은 중과를 안 했었거든요. 중과를 안 했습니다. 즉 중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세에서 10%를 할증하고 3주택 이상은 20% 할증했는데
그걸 중과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임대주택 등록내도 이 중과를 막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그런 전략을 막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책 발표 후 새로 취급하는 주택부터 정한다. 역시 이것도 9.13 대책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니까 알아두실 필요 있겠죠. 다만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 체결이나 계약금 지급은 제 종전대로 중과하지 않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을 냈을 때 종부세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계속 강조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임대주택 양도도 전국 지역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문제가 됐지만 비조정 지역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현행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합산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가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5억짜리 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 이게 3억짜리 집이에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이거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5억밖에 안 됐으니까 6억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안 나온다 이런 논리예요. 다만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취급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합종부세 합산을 과세하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책 발표 후부터 적용 규정이니까 알아두실 필요 있겠죠. 그래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그러면 내가 자가집이 있는데 서울에서 집을 하나 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도 이거는 합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종전에는 이게 5억이니까 종부세 안 났지만 8억이 돼버리니까 6억을 넘는 것이고 6억을 넘었다면 종부세가 나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임대주택 양도시 감면가의 기준 신설입니다. 자, 요 조항은 우리가 뭡니까? 등록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감면됐는데 그다음에 양도세 100% 감면 조항이 있어서 10년까지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장기 보유 토공제를 50%, 8년 이상 10년 미만은 장특공제를 10년 이상 임대도 70%. 근데 이거를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의 기준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기준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만 있었는데 금액 기준을 만들었죠. 그래서 임대 개시 시점에 수도권 6억, 비수도권, 지방은 3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이걸 해주겠다. 그럼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다 양도세 감면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금액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 시점에 수도권 6억 이하, 3억 이하. 그러니까 저가형, 일반 서민들이 입주하는 이런 저가형 주택은 규제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 되죠. 이것도 대책 발표 후에 새로 취급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당장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 금액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9.1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인 보유세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가 양도소득세에서 장특공제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1층 2주택에 대한 비과세권을 강화시켰다는 점 등이 주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타켓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업무하시는데 또는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